예, 이번 시간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이제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기부금은 이제 법정 지정, 비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는 원칙은 이제 사업자 본인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기부금 지출자를 따질 때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이에 제한이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 배제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에 필요경비 산입해야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과 기타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다음의 소득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F6번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입력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에서 여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을 때 유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부금 세액 공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려면 여러 체크를 합니다. 이때 추계 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여러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의제 관련되는 부분 생략하고요. 기부금 종류 관련되는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기타 기부금, 법정이나 지정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타 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기부금 한도액은 법정 기부금은 100%,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에 대한 부분은 1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종교단체 외의 경우에는 20%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은 30%까지 한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만 있을 때 3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무상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계산상에 공제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 동안 2월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단위는 거주자별로 한도액을 해서 합니다. 거주자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대표 사업장에서 일괄 진행해야 됩니다.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납세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기부금 지출액과 기부금 한도액 계산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장의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대표 사업장의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여러 곳에 기장하기보다는 대표 사업장 한 곳에 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종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왔습니다만은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단체에 대한 인적사항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 명의라든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 나중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4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관련해서는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다 마감이 돼야 됩니다. 마감된 상태에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계산서도 1차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면 기부금 입력 탭과 기부금 조정 탭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부금 입력 탭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을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이때 기부금은 전액 다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지정기부금으로 반영된 기부금들을 구분을 통해서 유형을 전부 다 새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 해서 구분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비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불러왔을 때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바로 세무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부금을 입력한 후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하단 부분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해당 연도 공제 금액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자, 국방부 법정기부금이죠. 법정으로 반영을 해 줍니다. 자, 장애인협회 지정기부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창회는 비지정기부금이죠. 비지정기부금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정 등록을 통해서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기타 기부금 5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고요.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공동모금회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입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표 입력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보고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기부금 명세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단 부분에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 2017년도 기부금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금액으로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부금 조정으로 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소득금액 확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하면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세무조정 사항을 전부 다 반영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주어져 있죠. 당기순이익 7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총수익 금액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기부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동창회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5,500이 될 겁니다. 총수익 금액, 불산입 금액 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2월 결손금은 2014년도에 발생된 500만 원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등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7,500에서 소득금액 9,500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까지 다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자료에 보면 한도 초과액이 700만 원 있습니다. 이 700만 원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기부금 2월 명세서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법정기부금 2월 잔액 700만 원. 당해 연도의 금액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금액 계산하셔갖고 가능하다면 7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나면 상단 부분에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이 15번 란 있죠. 여기에 700만 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법인하고 달리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2번 기부금 조정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1번 기부금 조정 입력 쪽으로 넘어오셔 갖고 하단 부분에 기부금 조정 명세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한 금액과 2월 되는 금액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법정 기부금 중에 2016년도에 2월 기부금이 있었죠. 2월 기부금을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반드시 추가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700만 원은 당해 연도에 필요 경비로 전부 다 반영이 됐죠. 필요 경비로 반영이 됐고요. 제가 세액 공제로 지금 잘못 입력을 했고요. 필요 경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4,500만 원 법정 기부금에 대한 부분도 당해 연도 한도에까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액 다 송금 산입이 됐죠. 그러니까 4,500만 원 전액 송금 산입했고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1,290만 원까지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10만 원은 2월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기부금 입력 탭에서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내년도에 2월 기부금을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 주시는데 세무조정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세무조정 조정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이 부분 저장하시고 조정계산서로 오셔갖고 조회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2월액 중에 필요경비 산입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 순서는 메뉴의 기부금 입력 탭에서 해당 기부금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가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부금 입력 탭에서 2번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2월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순서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되겠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모든 세무조정이 다 완료되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조정 사항을 기입하고 직계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산 근거를 첨부할 수 있는 명세서가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조정 명세서 작성한 후에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이렇게 조회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입니다.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는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소득 처분 중에 유보로 소득 처분된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소득 처분 중에 유보 관련되는 부분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재에 이제 사례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유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유보 소득 처분은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명세서 작성입니다. 조정 계산서 작성인데요. 조정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소득 구분은 우리 회사 등록에서 소득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사업자 여부가 나옵니다. 이 성실사업자 여부는 나중에 표준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조정계산서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구분은 기장에 의한 부분, 신고, 자기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기장은 이제 외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도 대리인이 신고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조정은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조정계산서도 기존 세무조정 사항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작성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계산서까지 살펴봤고요.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즉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고 사업장별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합산과세 규정은 있습니다.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손익 분배 비율이 큰 사업자한테 합쳐서 합니다. 그 사유가 1번, 2번에 해당이 될 때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1번과 2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합산과세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의 판정 기준, 즉 기장 의무라든가 성실신고 확정 판정에 대한 부분,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동시에 있을 때는 각각의 사업장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그냥 수익금액 합쳐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이 2개면 각각 사업장별 수익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구성원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무시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시점마다 별개로 보고 장부를 비치기장해서 소득세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분배명세서에 대한 효과 부분입니다. 자, 거주자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소득금액 계산한 후에 지분별로 안분 계산해서 과세 표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자는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되지만 비대표 공동사업자는 그냥 안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전년도 기준을 불러오냐 하면 불러오게 되면 전년도에 등록되어 있던 공동사업자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 조정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수익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주는데 소득금액과 수익금액의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수 차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중간에 차액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액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한테 단수 금액을 정리를 해서 출자 지분의 차이라든가 소득금액, 수익금액의 차이가 없도록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는 분배명세서가 작성이 되려면 회사 등록에서 공동사업장 여부에 여로 체크되어 있어야만이 작성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우리 기부금과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